10월 9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경마는 문세영 기수와 싸움이죠.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에 5마리를 타는데 일요일만 5마리 탑니다. 위시미, 황금럭키, 가나패션, 나노메타, 스트롱참 다들 되는 마필, 인기 1위권에 팔리는 마필들만 타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후반부 경주에 대상 경주가 편성이 있는데 제주도 특별지사배 상금이 2억 4,700만원짜리 1등 상금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마필 자체들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부산에서 왔던 마필들 보면은 그렇게 센 말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유현명 기수가 안 올라왔다는 거, 최시대 기수가 골드파워를 타고 있지만은 골마겸, 구절염이 약간 있었다는 마필이라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제 공백이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요일마다 잘 해야겠습니다. 따박따박 맞춰서 꼭 승리할 수 있는 경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설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암말 10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세마 경주 편성인데요. 일단은 안정적인 마필은 8번마 유쾌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때 중간 정도 추진을 하면서 라스트에 추입을 했던 마필입니다. 스타트 능력도 있고 라스트에 딱 2대만 때리면서 걸음걸이를 확인했던 마필인데요. 기본기가 일단 탄탄한 마필입니다. 근데 망사 눈가면까지 모리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망사 눈가면까지 신청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는 의지가 상당히 좋아요. 최범현 기수가 산위권에서 타는 거 상당히 잘 탑니다. 최이평의 마필들도 의외로 잘 타지만 그건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산위권에서 붙을 수 있는 세력의 마필은 최범현 기수가 나아요. 또 490kg대의 마필 일단 괜찮습니다. 7번마 라운드 플래터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는 마체가 너무나 작아요. 410kg대 약간의 스타트에서 약간 주춤거리거나 약간의 농땡이를 불면은 못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큰 능력 마필 자체는 아니고요. 김정준이가 상당히 인기마를 많이 타고 있는데 마지막 추입은 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너무 마체가 작다. 현장에서 또다시 체중을 빠지고 나오면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박종근 조교사 마방에서 마필 자체들을 상금 자체가 워낙에 많이 보는 마방이잖아요. 박종근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은 9월 달에만 6억을 벌었습니다. 6억. 근데 지금 10월 달에 지금 딱 2천만 원 버는데 대상 경주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근데 7번은 제가 봐서는 체중을 보고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만 강한 퀸. 일단 초반 스타트 능력이 데이터상으로는 가장 빠른 마필이죠. 국내선 6등급 마필들하고 병합 쪽에도 했고 신장력도 있습니다. 자세도 좋아지고 있고 데뷔전을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어떻게 타야 되는지 부분도 알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체중이 데뷔전에서 13kg가 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불었죠. 이번에 좀 더 빼고 나올 수 있는 조교를 하고 있는 만큼 2번 강한 킴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8번, 2번에 일단 기본이 막곤이 돼야 되겠고요. 7번마 라운드 플래터는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예 배당이 터진다면 5번마 비전스타가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때는 뭔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앞말인데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는 국내산 5등급 이너피스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괜찮았어요. 걸음걸이가 상위급 마필을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냐 이 차이인데 요거 이제 따라갔다는 거죠. 5번마 비전스타 요거 일단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지면 5번입니다. 자, 일단 1경주 정리합니다. 8번, 2번 쪽에 한방 막곤을 때리시고요. 배당으로는 5번마 비전스타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상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박성기가 주중부터 말씀드렸던 4번마 나노메타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오랜만에 조교를 직접 일요일날 하고 출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무리 조교까지 관리사가 일단 다 했습니다. 하지만은 따라가는 전개에서 지난번에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이었다는 게 이 마필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라스트 끝걸음이 12초 이었다는 거는 분명히 이번에는 스타트 능력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매번 12초 2, 12초 3 이런 마필들이 바닥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마필들은 신의 마필이기 때문에 각질의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사노번마, 나노베타, 문세영 기수가 후미권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마필이죠. 1번마 토스카이는 안쪽 게이트 2.5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7월 9일날은 모래를 맞지 않으면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고, 지난번에 8월 14일 경주에서는 스타트에 약간 주춤하는 바람에 모래를 맞으면서 정통으로 맞으면서 전혀 올라오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치고 나가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일단 약간의 고개는 높지만은 탄력은 좋았다.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이라고 판단되고요. 이번마 배다리 왕자 같은 경우는 라스트에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1200m 경주까지는 가능하고 판단돼요. 지난번에는 인기마로 팔리면서 편자가 빠지면서 완전 주춤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육상 선수가 신발이 경주 중에 뛰면서 벗겨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뜁니다. 이번마 배다리 왕자. 이번에는 확실한 변화를 폭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그리고 24주 성수조기사 마방의 마필들이 요즘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2번마 배다리 왕자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4번, 2번 쪽에 일단 기본 막건이 돼야 되겠습니다. 1번마 토스카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마지막 취입, 이번에 강하게 선행, 요것만 보시면 되겠어요. 4번을 놓고 1번, 2번의 막건 쪽으로만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의 5번마 모닝 프린스가 경매가 7천만원짜리인데, 요거는 일단 국내산 마필 자마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산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아직까지 큰 느낌 자체는 없어요. 약간 조금 올라오는 걸음걸이를 보였지만은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하지 않냐 이런 판단입니다. 외곽의 8번마 레몬블레이들도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아직까지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느낌이 없었습니다. 4번을 놓고 1번, 2번 쪽에 포커스를 맞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7번 스트롱참이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주폭으로 뛰는 스타일이죠. 500kg가 넘는 마필이기 때문에 주폭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조교도보다 약간의 고개는 내려왔지만은 매번 이 마필이 스타트에 대한 단점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체중이 빼고 나오면서 초반에 약간 따라붙지 못했던 부분. 근데 이제 528kg에서 입상에 성공하고 거리가 1200m 늘렸기 때문에 좀 더 앞선에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도 제가 봐서는 스타트에 대한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스타트에 대한 단점이 있다는 거는 놓고 때리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필입니다. 복병마를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되는 마필들이 많아요. 3번마 로즈골드, 2번마 삼바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여기에 샤련이 로키도 같이 뛰었던 마필이잖아요. 이 마필들이 같이 뛰었는데 외곽 21번 데블케이도 일단 팔리고요. 의외로 많은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런 경주의 편성에서는 충막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축만 잡으면은 그냥 맞출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되고, 복병마를 한 마리 주력을 한번 노릴 생각입니다. 그 마필이 완전히 컨디션도 끌어올렸던 모습이지만은 최근 들어서 힘이 부쩍 차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마방 자체가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이번 경주는 2차권까지 안정적인 마필, 딱 여기에서는 이 정도는 되겠다는 마필을 놓고 한번 강하게 한번 중배단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5번마 동서여걸이 오랜만에 선행 찬스를 맞았습니다. 지금 승급자리 맞으면서 두 번의 경주에서 무너지고 말았지만은 8월 13일 경주 때 국내선 6등급 경주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1분 14초 8을 뛰었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1분 14초대까지만 뛰면은 우승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2주 만에 빠른 출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교 자체가 강한 조교가 없습니다. 뭐 2주 만에 빠른 출전이기 때문에 강한 조교를 할 이유가 없죠. 선행형 마필답게 그냥 자기 컨디션만 맞추고 나오면 돼요. 5번마 동서여걸 일단 봐야 되고요. 6번마 장수나봉 같은 경우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플러스 20kg가 플러스 1kg 체중이 계속적으로 불었습니다. 분명히 체중을 좀 더 빼야 되는 마필입니다. 460kg대까지는 일단 빼야 돼요. 5세 마필 자체들은 일단 체중 자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고 그 체중이 적정 체중이에요. 3세마나 4세마 같은 경우는 체중이 뭐 5kg가 8kg 이렇게 불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6번마 장수나봉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플러스 20kg 이게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되고요. 7번마 몬스터파운은 강하게 추진해서 지난번에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했습니다. 일단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았을 때는 안 되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으면 약간 민감해서 약간 이렇게 고개도 들고 약간 주춤거리더라고. 1200m 1분 13초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7번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여요. 7번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고 안쪽에 5번만 동서여걸이 선행을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거고 최범면이는 뭐 김하영 기수가 선행을 가면은 최범면 기수는 분명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기 편성이겠죠. 5번과 6번이 약간 싸우는 경주의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둘 다 김하영 기수는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할 것이고 최범현 기수는 굳이 뭐 선행으로 갈 이유가 없죠. 안쪽에 2번마 컴플리트 럭키가 일단은 약간 걱정이 되는 마필인데 요건 이제 50조 마방에서 지금 이적한 마필입니다. 경매가가 요 마필 3,500만원 매니피의 자마인데 주행검사 때 보니까 좀 더 회복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딱히 느낌도 없고 이번에 뭐 선행도 못 가잖아요. 5번과 6번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2번과 컴플리트 럭키는 생각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일단은 배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번, 5번 쪽에 막권, 7번, 6번에 막권 체중을 빼고 나온 다음에 6번은 보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티즈 석세스, 외곽의 7번마 가나 패션, 인기 1위의 마필들이 일단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2번마 티즈 석세스 같은 경우는 13주의 공백은 있는데 의지가 있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55.5의 부담 누나, 예전에 54의 부담량도 극복했던 마필이잖아요. 이번 경주 들어서 휴양 공백이 있지만은 병합 조교를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병합 조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망아지들 이런 마필들하고 6등급 마필들, 뭐 신마들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를 했는데 괜찮았어요. 또 여기서 뭐 선행을 가겠죠. 48조 이준철 조교사 마방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마필이고 7번마 가나 패션 역시 선행, 선입 모두 다 가능한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데 외곽에서 딱 선입권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이 마필이에요. 일단 2번이 쏘고 7번이 그 다음에 붙고 앞선에서 2번, 7번이 손쉽게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1번마 정문파파고도 역시 모래를 맞으면 좀 안 되는 마필이죠. 이것도 이제 두 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데 모래를 맞으면 약간 주춤거리거든요. 근데 두 번 다 지금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2번과 7번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약간의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4번마 티즈 파이팅이 되겠죠. 일단 얘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고 이번에 승급전이지만은 지난번의 편성 자체는 좀 약한 편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마필 자체는 아니었어요. 근데 의지가 상당히 좋아. 안토니오 기수가 원래 54kg뿐이 못하거든요. 53.5를 타려면은 체중을 엄청나게 많이 빼야 돼요. 현장에서 일단 봐야 되는데 안토니오가 53.5? 요즘 뭐 타는 마필 자체들이 없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체중을 빼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4번 티지 파이팅은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요거를 53.5를 탈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은 됩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3마리 타거든요. 이거는 현장에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그냥 따당으로 끝날 수 있는 경기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6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600m 경주 편성인데 뛰어봤던 마필이 5번마 블루참뿐이 없습니다. 블루참 같은 경우는 매번 약간의 결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막상 때리면은 앞에 선두권에 붙으면은 마지막 끝걸음이 약간 죽고, 또 너무 늦게 또 추입을 하면 또 거기에 또 삼착을 하고 그런 마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주 만에 이제 빠른 출전을 가지고 오수철 기술을 기용시키면서 감량 3kg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57을 짊어지고 이창 마필하고 2분의 1 마신 머리차 딱 그 걸음만 떼어줬던 거예요. 제가 봐서는 체중을 좀 더 여기서 빼야겠죠. 체중을 좀 더 빼면은 아예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8마리 단출한 편성이기 때문에 늦어도 4번째, 5번째는 따라 붙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맘만 먹이면 3번째, 4번째까지도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되고요. 3번마 원더풀 조이도 신용철 기수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얘도 일단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인데 22주 안병기 조교사 마방에서 지금 이적하면서 신용철 기수가 엄청난 조교를 많이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문병기 조교사가 직접 일단 조교를 다 했는데 마무리 조교 때 때려놓은 거 보니까 상당히 잘 뛰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 마필이 스타트 자체가 13초 7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렇게 늦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조교의 강도만 보면 3번만 원더풀 조이도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이에요. 일단 5번과 3번을 일단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갑니다. 2번마 썬더호스도 안병기 조교사 마방에서 출전하는데 요건 이제 체중이 지금 지난번에 20kg가 빠졌습니다. 4세 마필인데 적정 체중은 470kg대로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 활기를 조금씩 올리는 모습입니다. 5천만원짜리 경매가에 상당히 고가의 마필이죠. 요것도 일단 봐야 되고, 외곽의 8번마 정문최강이 되겠습니다. 국리선 5등급 마필과 외산 3등급 더 스파이커라는 마필하고 일단 병합적으로 했습니다. 이건 18번을 떼어가지고 한 번의 입상의 경험만 있고 나머지는 계속 지금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안쪽 게이트보다 외곽 게이트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무빙으로 떴을 때 좀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굳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발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습니다. 뚜렷한 선행형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8번마 정문최강이 외곽에서 무빙으로 뜰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전혀 없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3번씩이나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다고 판단되고요. 7번마 천상영웅도 지난번에 전개 자체를 정말 못 풀었죠. 그냥 8번 게이트에서, 그러니까 이런 마필 자체들은 천상영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스타트와 중속이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자리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차라리 이런 마필들이 아예 참고 타던가 아예 초반을 밀어서 선두권에 그냥 바짝 따라붙어서 해결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마필이 7번입니다. 요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은 인기마 중에는 7번이 그래도 가장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7번을 놓고 팔릴 건데 저는 5번마 블루참과 휴양 공백은 있지만 워낙에 열심히 문병기 조교사가 직접 만들고 마무리 신영철 기수가 준비한 3번마 원더풀 조이, 요거까지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 중에 7번, 복병마 중에 3번마 원더풀 조이,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5번마 블루참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9번마 와우와우가 송재철 기수가 최근 타면서 계속적으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 기수를 바뀌었습니다. 송재철 기수가 지난주 자이언트 펀치를 깨주고 나서 이제 완전히 40조 마방에서 이제 기승 기회를 이제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번 주 한 마리도 안 탑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와우와우가 그렇게 탔으면 1등과 2등을 왔으면은 다시 한번 송재철 기수를 태워줄 수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태우지 않죠. 그래서 이제 오수철 기수의 감량 이점으로 이번에 태우고 있습니다.
약간의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배 뭐 코리안 더비 워낙에 뭐 강한 상대들과 뛰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렇게 탔는데 이 마필도 보니까는 제가 봐서는 모래를 약간 피해서 타는 게 더 좋은 마필인 것 같아요. 모래를 피하지 않으면 약간 말이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기본적인 능력은 인정하고 들어가겠지만 또 완전적인 충막감은 또 아니라고 판단돼요. 적극적으로 일단 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뭐 1번만 황금 넣기, 2번만 최강 골략 선행을 갈 수 있는 여기에 뭐 3번만 두손 장군까지도 한번 추입을 한번 노려보겠죠. 여기에 5번만 더 스파이커도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다들 뭐 해볼 만한 상대들에게 만났어요. 6번만 럭키 운도요. 7번만 어디 가나 또 대상경주 우승했던 마필이잖아요. 의외로 상당히 많은 마필인데 이 중에 진카를 박성희가 찾았습니다. 이 중에 진카를 찾았고 그 진카가 이번에는 충분히 된다는 생각 또 의지에 대한 생각도 있는 만큼 그 마필을 한번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베스트로 올라왔습니다. 괜찮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이평의 스타일의 마필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중배단까지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제주도 특별지사배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3마리에 출전하는 경주인데요.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라운드 스포트와 12번마 위시미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8번마 라운드 스포트 같은 경우는 선입권에서 안쪽에서 차분하게 전개를 하면서 위시미를 이겼잖아요. 엄청나게 파워로 이겼습니다. 뛰는 자세 자체가 워낙에 좋아졌고 8번마 라운드 스포트 같은 경우는 조교보다는 실전에 더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에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12번마 위시미 역시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이 마필도 완전히 이제 선취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인 것 같아요. 이현종 기수가 지난주 일요일날 조교를 했는데 마무리에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원래 이 조교 자체를 하면은 대상경주는 그 기수가 타는데 최영군 조교사가 이제 필승의 카드를 뽑아낸 거죠. 문세영 기수를 선택했던 부분이고 일단 외곽이 12번의 스타트 능력은 또 가장 빨라요. 안쪽에 2번마 레이디 컬리도 일단 빠르지만은 12번마 위시미도 여기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외곽에 대한 약간의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괜찮아요. 12번 위시미 요걸 일단 한방 막권으로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예 이제 배당이 좀 터진다면 4번마 골드파워 같은 경우는 골드파워 같은 경우는 휴양 공백이 있어서 약좀 구절염이 발생했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걱정이 되는데 안쪽에 3번마 해남 해머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박재희 기수가 기승합니다. 박재희 기수가 요즘 완전 상승세에 타고 있고 또 부산경마장에 랭킹 5 안에 드는 기수입니다. 완전히 이제 말에 대한 타는 것도 알기 시작했던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대상경주에 노려볼 만한 기수예요. 해남 해머 같은 경우도 이게 올드 패션대 자마인데 개별 거래가가 7천만 원쯤입니다. 이게 만약에 경매에 나왔다면은 제가 봐서는 1억 한 5천만 원, 이런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억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를 해놨는데, 야, 의외로 잘 가더라고요. 와, 이거 한번 해볼만 하네? 할 정도의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1400m 1분 27초대. 부담량이 올라갔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3번만 해남 해머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3번, 8번, 12번 이렇게 인기마 두 마필과 복병마 한 마리 여러분들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제가 주중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8번마 챈슬러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리 바꿈하지 못하면서 라스트에 마지막에 외곽에서 엄청난 걸음으로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이번에도 그렇게만 타주면 돼요. 5번째, 늦어도 한 5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상태고 흐름도 딱 맞아 떨어져 있는 경주 편성이고요. 7번마 다이아 파워캣이 이제 송재철 기수가 지난번에 선행시로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입상에 성공했잖아요. 자, 이번에도 일단 밀어서 선행을 갈 겁니다. 지난번에 별다른 추진 없이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하다 보니까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이번에 갈 수 있습니다.
뭐 안쪽에 이번에 한평여왕이 김옥성 기수가 무조건 밀어서 선행을 가겠죠. 그러면 그 옆에만 바로 따라 붙으면 돼요. 아직 뭐 7번뿐이 안 뛰었기 때문에, 그럼 최근 서인석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이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7번만 다이아 파워켓 놓고 7번, 8번 쪽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 플라잉 골드도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는데 상대들은 그렇게 강한 상대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양호한 걸음걸이를 이번에도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막 큰 걸음걸이는 아니지만 탄력적인 유연함, 그러니까 강한 조교를 위해서 스프린터처럼 쫙 나가는 게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플라잉 골드처럼 조교의 강도는 약했지만 용수철처럼 막 압축해놓은 느낌 자체가 있는 마필들은 상당히 좋아요. 5번마 플라잉 골드는 일단 봐야 되고요. 6번마 세인트루카도 일단은 이번에 병합 조교를 했는데 상당히 걸음걸이가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이거 휴양을 갔다 와가지고 지금까지 큰 능력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사정권에 붙는 마필이라서 6번마 세인트루카까지는 일단 배당 마필로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앞에 가는 7번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입니다. 7번마 다이아 파워켓을 축으로 놓고 7번, 8번, 6번, 5번 7번, 8번, 6번, 5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소기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외곽에 12번마 지산군, 제가 이거 안토니오 기수 때 타고 노렸던 마필이었는데, 이거 10월 24일 날 놓쳤던 게 진짜 한이 맺혀요. 지난번에는 요거 한 방 맞고는 때려드렸고. 근데 여기 또 인기마로 팔립니다.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제는 약간의 메리트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건 이제 420km대의 마필입니다. 420km대의 마필이 외곽 끝번 게이트 12번 게이트에서 아예 선행을 가든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리 선정할 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여요. 의외로 이번 경주가 빠른 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이제 상가마마의 동생인데 활동적인 기대치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여. 외곽 12번 게이트에서. 5번마 터치나인도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중위권에 따라가다가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5등급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에 감량 2점으로 출전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복병마를 한번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충분히 레이스 전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경주이고, 이번 경주는 좀 악성이 약간 주춤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마필을 배제하고, 인기마에 배제하고, 복병마에서 한 방을 때릴 수 있는 마필을 한번 놓고 때릴게요.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려볼만 해요. 그리고 해볼만 해요. 한번 이번 경주 국내선 4등급의 중급 이하의 마필들 5번, 12번의 인기마가 아닌 복병마를 놓고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4마리 정도로 일단 압축이 가능한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안쪽에 이번 큐피드 가이가 조교의 강도를 딱 올렸다가 컨디션 딱 점검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주에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 출전하는데 부담량이 일단 52kg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얘도 스타트 능력도 있는 마필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5선까지 6선까지도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유승환 기수하고 일단 호흡이 일단 맞춰와서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1등 했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일단 이번 큐피드 가이는 현장에서 일단 체중이 불어도 좋고 빠지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이 체중만 맞추고 나오면 돼요. 이번 큐피드 가이 봐야 되고요. 4번마 짱콩이 솔직히 이 레이스에서는 가장 센 말로 판단됩니다. 근데 약간 휴양 공백이 있어서 요게 걱정이 약간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주행검사 때 보니까 41주에 공백이 있는데 주행검사 때 보니까 잡고서 일단 합격을 했던 마필입니다. 상대들이 그냥 갖고 놀더라고요. 중앙 추진을 해가지고. 근데 얘도 일단 현장에서 체중을 빼주고 나오면 배당 마필로 한번 가져갈게요. 거의 이 휴양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안 팔릴 겁니다. 근데 기본기는 일단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예전에 청담도끼하고도
목 차이로 했던 마필이고, 행복왕자한테도 3마신이 했던 마필이고, 그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2주 만에 막 빠른 출전에서도 이렇게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관절염이 발생해가지고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레이스 자체가 1800m였다면은 1등급에 1800m였다면 짱콩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1200m의 단거리 경주의 편성에서는 또 이렇게 관절염에 있는 마필들은 괜찮아요. 1000m, 1200m까지는. 4번마 짱콩 일단 봐야 되고요. 9번마 글로벌 캡틴. 야, 얘는 일단 내려올 만큼 일단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만큼 내려왔는데 마이너스 5kg의 감량 이점까지 있어요. 얘도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 얘도 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너무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모르피스가 59개 부담량을 짚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마필 자체들이 52예요, 다. 모르피스가 59고 나머지 마필이 52야. 그러면 글로벌 캡틴도 최근 조금씩 좀 안정세, 조금씩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김동수 기수가 또 이런 추임 마필들 잘 타고, 김동수 기수가 이 3월 20일 경주 때 3차까지 한번 끌고 왔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장추일 기수는 계속적으로 좀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감량 이점을 한번 해볼 만하고, 외곽의 12번마 클리너 에피는 외곽에서 일단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치고 나갈 겁니다. 무빙식으로 붙어가지고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는 1번 게이트에서 좀 안쪽에 갇혀버리면서 못 들어왔는데, 차라리 이 마필도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박우른 기수의 스타트 능력이면은 충분히 선행을 레이스를 전개할 수도 있는 마필이고요. 12번까지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9번, 12번, 4번 이렇게 네 마필로 압축할게요. 11번만 모르피스는 일단은 59입니다. 7살짜리고 일단은 제가 봐서는 얘는 뭐 조교 때 뛰는 마필이 아닙니다. 모르피스 같은 경우는 조교 때 잘 뛰는 마필이에요. 그냥 얘는 그냥 조교 때 못 뛰고 실전을 잘 뛰는 스타일의 마필인데 59면은 인기만면은 생각이 필요한 마필이죠. 그래서 2번, 9번, 12번, 4번 2번, 9번, 12번, 4번 이렇게 네 마필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요경마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박성희 현장에서 집중하고요. 경마가 상당히 어려운 경마는 아닌 것 같아요. 일요경마는. 따박따박 맞출 수 있는 경주의 편성이기 때문에 박성희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경마가 끝나고 나면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외투 하나 준비하시고 가시고요. 끝나고 가실 때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 꼭 현장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